토실토실 귀여운 아기들. 어디에 내놔도 그놈 참 장군감이 내가 절로 터져나오게 했던 사진 속 그 모습. 그 시절 기억 속엔 우량아 선발대회가 있다. (2005년 8월) 건강한 모유 수유와 선발대회가 전국적으로 개최됐다. 길게 해주세요, 길게. 쭉쭉. 쭉쭉쭉쭉. 언니 쭉쭉. 아이가 그 몸무게가 잘못됐겠지만 여기는 좀. 다시 그러면 다시 세팅해 보이죠. 머리. 내 아기가 튼튼하게 자라는 것. 모든 참가자들의 바람이다. 또 통통하잖아요. 야 이거 비슷비슷한 애들 많겠다 싶어가지고 재밌을 것 같아서 나왔어요. 아기가 주체가 돼서 이렇게 참가하니까 훨씬 뜻깊은 것 같아요. 아기한테 추억을 많이 남길 수 있을 것 같아서 더 좋기도 하고. 우리 애기 예쁘자. 엄마. 그저 똘망똘망한 내 아기 모습을 자랑하고 싶은 것이 모든 부모들의 마음인지라 어느새 대회는 축제 한마당으로 변해버린다. 축하합니다. 30여 년 전 그 시절에도 그랬다. 1971년 우량아 선발대회가 전국적으로 개최됐다. 춥고 배고픈 시절이었지만 내 아이를 튼튼하고 건강하게 키우고 싶은 소망이 지금보다 덜하진 않았다. 할머니들은 그놈 참 인물 좋은 애를 연신 외쳐댔고 엄마들은 귀한 내 아기와 신문지면을 차지할 요량으로 경쟁적으로 대회에 나갔었다. 지금 요즘에 그냥 인기 영화 배우라든가 탤런트들이 무슨 행사를 할 때 사람이 아주 난리를 치지 않습니까? 똑같았어요. 아주 예를 들면은 각 가정마다 애기 없는 가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또 부모들 입장에서 볼 때는 내 애기가 제일 예쁜 거예요. 자기 눈으로 본 잣대로 볼 때 우리 애기가 제일 이쁘고 튼튼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회사에 연초부터 문의도 많이 하게 되고 아주 참여도 많이 했습니다. 71년 대회에선 총 2천여 명의 아기가 전국 예심을 거쳤다. 변변한 행사가 없었던 당시로선 우량아 선발대회야말로 전 국민이 참여하는 국가적인 행사였다. 그래서 상당히 그 호응도가 높았고 어머니들이 이왕 출전했으니까 우리 아이가 우량아에 선발되기를 굉장히 원했고 알게 모르게 좀 부탁도 들어 하는 경우도 들어 있고 막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 앞에 가면 막 울어요. 그래서 왜 울어? 그러니까 아빠 그래. 주사 놓을 때 흰 가운을 입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러나 봐요. 그런데 그 아이들에 대해서는 제지가 안 되잖아요. 울어도 뭐 할 수도 없고 그야말로 대소변을 가리라고 야단할 수도 없고 뭐 그런 상태의 대회지요. 그런데 참가자들 명단 중엔 유독 남자아이들의 이름만이 눈에 띈다. 그뿐이 아니다. 수상자 명단 중엔 아예 여자아이는 한 명도 찾아볼 수가 없다. 출연하는 애기들의 그 비율로 볼 때도 한 5%가 남자, 한 35% 정도가 여자아이 이런 비율로 참여를 했어요. 근데 여자아이들은 나올 때 이 브래지어를 차고 나오는 경우도 있었고 팬티를 입힌다거나 남녀가 유별했던 시절인지라 아무리 아기라도 감히 여자가 벗은 몸을 함부로 보일 수는 없었다. 그래도 가끔은 발칙한 시도를 했던 용감한 여장부들도 있었다. 당시 사회 분위기는 아이를 살찌우는 게 모든 부모들의 소원이요 의무였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여기저기서 경쟁적으로 우량아 선발대회를 개최했었다. 주로 키와 몸무게가 선발 기준이었지만 혈색이나 표정도 심사 기준이었단다. 그야말로 가문의 영광이었던 우량아 선발대회 수상자들. 그중엔 노사연, 주영훈, 이창호 등 유명인들도 적지 않았다. 지금하고 비교해 보면 아마 지나가는 소도 웃을 일인데요. 그 당시는 무조건 크고 토실토실하고 무게가 많이 나가야 됐습니다. 그 당시는 무조건 못 먹고 어려운 시기니까 잘 먹고 튼튼하고
그래야 아주 우량하였거든요. 그랬다. 워낙 먹을 것이 귀하던 시절인지라 배꼴이 크고 뚱뚱한 모습이 부와 건강의 상징처럼 여겨졌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를 우려의 시선으로 본 전문가들도 있었다. 30년 전 건강의 잣대가 지금과 다르다 보니 우량아 중엔 소아 비만인 아이들도 끼어 있었기 때문이다. 아기가 얼마나 잘 발달을 하는지, 즉 다시 말해서 얼마나 약은지, 말을 얼마나 빨리 하고 그 엄마와의 그 상호 감정 교류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너나 없이 가난했던 시절. 갓 태어난 아이들은 한돌은커녕 100일을 채우기도 힘들었다. 무조건 크고 통통한 아이들이 건강의 상징처럼 여겨진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다. 우량아 선발대회가 전후 일본을 비롯한 선진국에서 개최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정부가 나서서 국가의 기틀인 새싹들을 튼튼하게 키워내야만 했다. 100년 전만 하더라도 세계적으로 그 유아 사망률이라는 것이 굉장히 높았고, 그래서 그 국력의 기초는 그 국민인데, 그 국민의 시작은 역시 그 어린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 어린이들을 얼마나 건강하게 잘 기르느냐 하는 것이 국력을 다지는 출발이 되었던 것이죠. 30년 전 아득한 기억 속에 자리 잡은 우량아 선발대회. 사실 그 기원은 일제시대부터 찾을 수 있다. 조선 총독부에서 주최한 행사가 대부분이었지만 우량아는 늘 부러움의 대상이었다. 그때 당시에 1등도 아니고 특등을 했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 집에 신문에 놨던 거 보니까 막 머리깔 몇 개밖에 없고 여기 유방이 이렇게 늘어지고 그냥 하여튼 이랬다고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팔남매를 두셨거든요. 근데 전부 엄마 젖을 모유를 먹고 자랐는데 노사연이 엄마서부터 막내까지가 전부 우량아대 3등 안에 다 들었어요. 제11회 어린이 건강심사회가 5월 5일 서울특별시 주최로 자라나는 2세의 건강과 체격 향상을 일깨워주기 위해서라도 계몽이 필요했다. 3명을 최우량아로서 선정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특히 대통령 부인께서도 참석하시어서 선물을 수여하시고 귀여운 어린아기들의 앞날을 축복하셨습니다. 우량아를 표창하는 자리에 대통령 부인인 프란체스카 여사가 앞장섰던 것도 이 때문이다. 그렇다면 당시 엄마들은 우량아 선발대회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 이 중에는 그럼 우량아대에 나가보신 분은 안 계세요? 수를 딱 해놨는데 예? 그날 뭐 가려니까 설사를 해가지고 못 가버렸어요. 미스코리아 선발대회 하는 그 수준까지 모두 관심들 가지고 많은 아이들이 나오고 출전하고, 그때 당시는 우리도 아기를 키우는 입장이니까 또 아이들에게 관심이 많아서 그랬지. 상품으로 분유도 많이 주고 그랬거든요. 상품으로. 분유 먹는 애들이 또 이렇게 더 이렇게 투실투실했지. 젖 먹는 아이들은 그렇게 투실투실한 애들이 별로 없어요. 일제 소대가리가 그려졌어. 손머리가 그려진 거 도라이 미르고 일제 그게 제일 비쌌어. 그 있는 집 자손들이 나 먹지 아무나 먹었어요. 없어가지고 안 나와가지고 좀 미미들 먹이고 그냥 이랬지. 우유 생각들은 우리는 없었어. 비쌌어요. 비싸니까는 많이들 못 먹였지. 당시 대회에 참가했던 우량아를 찾아보았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20년 추억의 앨범엔 그 시절 우량아의 모습이 고스란히 간직되어 있다. 그래도 보관을 해놓고 나니까 또 이런 날도 있네요. 좋은 우량아로. 예. 그래서 모유 수유를 했는데 또 제가 그 특이 체질이라서 모유가 굉장히 좋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는데 열흘 만에 저희 목사님이 신방을 오셨는데 얘는 열흘 된 애가 아니래요. 한 달도 지난. 그런데 이렇게 정말 한 달이 틀리도록 애가 쑥쑥 잘 크고 100일 지나서부터 제가 과일 즙 내서 먹이면서 분유는 한 번도 안 먹였어요. 그리고 죽 써서 먹였어요. 야채죽. 그러고서 6개월서부터 된장국에 밥 말아서 먹였어요.
태어날 때부터 우량하였던 아이들. 모유만 먹고 자랐지만 은근한 욕심에 나가본 대회에서 덜컥 수상을 했었다. 지금 생각해도 흐뭇한 마음이지만 아이들이 잘 자라주었기에 기쁨이 더 크단다. 얘가 이제 24살 그 우량아 동생. 그리고 이 아이가 그 우량아 대회 나가서 준우량아 된 저희 아들입니다. 지금 우량한데. 6살, 7살 정도부터 계속 이 정도 체격이었던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중고등학교 때도 다른 아이들보다 훨씬 더 많이 먹었거든요. 뭐든지 우유라든지 아니면은 먹을 것도 많이 먹었는데 올라가면서부터는 먹어도 살이 안 찌고 다 키로 가더라고요. 감기도 이렇게 잘 안 걸렸던 것 같고 그냥 초등학교도 무난하게 몇 번 아프지 않고 잘 넘겼던 것 같고. 진이 언니 똑같이 떠다 줬더니 그것만. 두 남매 모두 우량아이다 보니 우여곡절도 많았다고 한다. 이렇게 유모차 하나에 이렇게 둘을 태웠어요. 근데 나중에는 이 바퀴 2개가 다 빠져나갔어. 네, 앞바퀴가. 적재 초가라나? 예, 정량 초가. 예. 그렇게 그냥 생각하고 싶어요. 보여드리지 않았는데 요게 돌 때인데 아주 잘생긴 애기가 그 모델이었어요. 그 깡통에. 근데 그 애기가 얼마나 튼튼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분유를 먹으면 애기가 이렇게 된다는 엄마들이 다 거의 상식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어떤 심한 엄마는 젖 나오는 거 일주일만 먹이고 젖을 말리고 그다음에 분유를 먹이는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것까지 생각을 못했죠. 우량아 대회에서 수상한 당사자조차 구경하기 힘들었다던 분유통. 그도 그럴 것이 도시근로자의 평균 월급이 4만 원에도 못 미치던 시절 서민들에게 분유는 귀하신 몸이었다. 그런데 우량아라고 하면 분유통 속 아이를 떠올리게 되는 건 무엇 때문일까? 어느 분유 회사가 이 대회를 후원했다라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자꾸 고지가 되기 때문에 사람들 머릿속에 분유가 마치 애들한테 많은 그 도움이 되는 것처럼 인식이 되게 되고요. 또 시상품들이 주로 이제 분유를 비롯한 주최 측 제품들로 이루어지게 되니까 마치 우량아 대회에서 수상한 아이들이 분유를 먹고 자란 것처럼 착각을 일으키게 되고 두 가지 간의 어소시에이션, 그러니까 연상작용을 일으키면서 효과가 강하게 나타나는 거죠. 30여 년이 지난 지금 분유통 속의 우량아도 우량아 선발대회의 추억담도 과거의 기억이 된 지 오래다. 하지만 신세대 엄마들은 여전히 고민이 많다. 어떻게 하면 내 아이를 균형 잡힌 아이로 키워낼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살 빠져도 되는데 애가 살 빠지면 좀 어머님들은 싫어하죠. 저 사랑받아요. 100일을 전후해서 이렇게 톡톡하다 이렇게 좀 약간 슬림해지거든요, 얼굴이. 근데 그게 자연스러운 현상이신지 알면서도 섭섭해하세요. 저희 어머니 세대 같은 경우에는 그 분유 먹이는 게 당연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모유 안 먹이고 분유 먹이는 것 자체를. 비만 되면 나중에 키도 안 자란다고 그러고 비만 어렸을 때 뚱뚱하면 비만 인자가 생겨서 커서도 살을 빼려고 했을 때 빼기 쉽지 않다. 항상 계속 고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즘에는 여자애들 같은 경우 무조건 키가 크고 날씬해야지 나중에 뭘 하든 빛이 나기 때문에 이젠 투실투실한 몸매가 더 이상 건강의 상징이 아니기 때문이다. 현대에 와서는 성인병이 이제 문제가 되죠. 특히 아이들의 이제 비만 같은 경우는 고혈압이나 혹은 뇌졸중이나 이런 것들 성인병, 고지질증 이런 것들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체격의 균형이 중요한 거지 지금처럼 체중이 많이 나간 거나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닌 시대가 돼버린 거죠. 오히려 그런 아이들은 건강을 위협받는 거죠. 대한민국! 더 이상 끼니 걱정이 온 국민의 고민거리가 아닌 만큼
아이들 건강에 대한 평가 기준도 달라졌다. 예상은 전혀 못했고요. 그래도 저는 이제 우리 아기가 평균보다는 조금 등치도 컸고 태어날 때 키도 컸고 몸무게도 좀 더 나가가지고 그래도 이제 내심 기대는 했었죠. 왜냐하면 거기 갔을 때 우리가 좀 단단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건 누구야? 과거 전국 우량아 선발대회에서 입상한 감에 못지않다는 흐뭇함. 누구예요? 지연이 찌찌. 엄마 찌찌 어디 있어요? 엄마 찌찌? 어디? 이거 마이크. 지금처럼 건강하고 잔병치레 없이 이렇게 크고 뭐 이렇게 요즘 TV에 나오는 많은 그 진짜 잘난 아이들 되게 많잖아요. 그런 아기보다는 그냥 평범하게 지혜로운 사람, 막 공부 잘하는 것도 바라지 않고요. 그냥 중간 정도만 하는. 모르겠어요. 아기가 더 크면 더 큰 욕심이 생길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기준은 달라졌지만 내 아기가 건강하다는 평가는 엄마에겐 힘이 된다. 다른 아기들도 전부 다 개인적으로 평가를 하면 그 아이들도 다 건강한 아기,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건강한 아기거든요. 그중에 한 아이를 뽑는다는 건요 거의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계속 사랑해줘야 됩니다. 계속 아기라면 보듬어주고 좀 큰 아기라면 칭찬해주고 자랑스러워해주고 그래야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건강한 아기로 성장을 하고 그런 시민이 많아지면 그거는 건강한 사회, 건강한 국가가 되는 거죠. 우량아가 자랑이던 그때 그 시절은 지나갔지만 한 세대 전이나 변함없는 것이 있다. 내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길 바라는 어머니들의 내리사랑.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한 아이의 내일은 아낌없는 사랑 속에서 밝게 펼쳐질 것이다.